이번엔 역학조사 이야기입니다. 동선과 접촉자를 투명하게 파악할수록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실제 방역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죠. 문제는 거짓 진술을 하는 일부 확진자들인데요.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긴 책임을 물어서 2억 넘는 구상권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순간의 허위 진술, 결국엔 들통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받게 되는 반갑지 않은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안내 문자인데요. 바로 확인하게 되죠. 동선 얘기입니다. 혹시 나와 겹친 곳은 없을까? 반드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동선 숨기고요. 거짓말까지 한 확진자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죠. 넋 나간 가족. 최근 서울시가 만든 3분 길이의 영상인데요. 먼저 보시죠.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사람이란 게 왠지 눈치로 들고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지. 고발을 당했다. 2억이 나왔다. 집을 내놓자. 한편의 부조리극 같은 이 영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지난달 광주 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송파 60번째 확진자 얘긴데요. 당시 서울시 관악구 방문 판매 업소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였죠. 특히 광주는 송파 60번째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방역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합니다. 자,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인척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죠. 광주 내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되자 뒤늦게 이 광주 방문이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광주 방문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친인척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겠죠. 방역관리 대상도 그만큼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 이 송파 60번째 확진자에 대해서 경찰 고발과 2억 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었습니다. 진단비, 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이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병원의 치료비는 국가가 다 내거든요. 자가격리를 해제할 때 또 검사를 하죠. 검사 비용. 그다음에 그 생활비, 자가격리 한 사람에 대한 생활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계산을 해서. 거짓 진술로 방역의 혼선을 겪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이었죠.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거짓 진술을 해서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일단은 초기 조사에서는 무직이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동선도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 위치 정보 추적 들어갔고요. 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외받고 수업받은 학생과 학부모들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학원 강사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광주의 40대 한 확진자는 나주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GPS 추적 결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게 드러났죠.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20대는요.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대구 방문 이력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고발 조치되며 치료비, 방역비, 자가격리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자, 순간의 허위 진술, 방역 방해는 물론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추가 감염을 낳았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